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RE-를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RE-가 뭘까요? 네, 닥터유가 만든 용어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관계 거리에서 나가 친동족 속고사, 이것도 이제 닥터유가 앞머리 글자만 빼서 만든 용어죠. 제가 이런 생각을 쉽게 설명해 드리고 또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처음엔 낯설더라도 내용을 들어보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E-네, RE-는 알고 이용하고 즐기고 대처하고 이롭게 하고의 앞글자만 딴 겁니다. 저희 집이 이제 가려면은요, 아파트에 사는데요, 이게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려고 이제 마을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중년 여성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전단지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전단지 제목이 뭐냐면은, 고난의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으세요? 이게 이제 제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나요? 일단은 이 세상이 사람들한테 다 다릅니다. 가장 큰 세상은 내 가족 또는 내 회사 또는 내 동료. 이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세상입니다. 사실은 뭐 다른 세상도 있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 좁은 세상, 이게 이제 제일 큰 세상이죠. 좁긴 하지만은. 그러면 조금 더 넓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소속한 도시 또는 지역사회, 우리나라 같으면은 서울, 부산 또는 뭐 경기도, 뭐 경상도 도시 또는 지역사회가 되겠죠. 조금 더 큰 세상은 뭐겠어요? 한국이 됩니다. 조금 더 큰 세상은 뭐겠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그 세계화가 돼서 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계가 세상인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세상이 나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줍니다.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모르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나한테 어떻게 스트레스가 될까요? 네, 혼돈이 되겠죠. 잘 모르겠으니까 불안하겠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또는 인정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느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은 나는 불만이 되겠죠. 네, 불만이 또 스트레스가 되겠죠. 세 번째는 항상 변화하고 뭐가 올지 모른다. 커다란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본다면은 나는 항상 불안하겠죠. 네, 이것도 또 스트레스입니다. 네 번째가 고난의 세상이다. 아니면은 힘든 세상이다. 이렇게 세상을 바라본다면은 이미 힘들겠죠. 벌써 힘들게 느껴지잖아요. 네. 이러한 고난의 세상이다에는 뭐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다 죄지었다. 그럼 벌써 내가 죄의식을 느낀다면은 이 자체가 스트레스겠죠. 아니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경쟁사회다. 네. 이래도 또 힘들겠죠. 네. 그 다음으로는 그냥 싫다. 나 이 세상 싫다. 뭐 구체적으로 뭐가 싫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싫고 정말 짜증나고 두렵다. 뭐 그럴 만한 사실 다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하도 이유가 많다 보니까 지금 뭐가 이유인지는 모르겠고 다 싫고 두렵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겠죠. 여섯 번째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약자가 너무 많다.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회 체제가 아니다. 민주화가 덜 됐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은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다. 네? 내가 원하는 환경이 너무 덥다. 너무 춥다. 네, 이걸 또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겠죠. 그 마지막으로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사회나 환경이 나한테 진짜 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사고가 났다, 재난이 났다, 또는 그냥 나는 멀쩡하게 있는데 폭력이 나한테 주어졌다. 아니면은 차별, 이런 거죠. 사회가 나를 차별을 했다.
이런 것들이죠. 진짜 나한테 해가 되거든요. 나를 뭐 따돌림 시켰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사회가 나한테 가하는 해입니다. 네. 이러니까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는 거죠. 그러면은 다 스트레스겠죠. 이렇게 스트레스인 세상, 이것을 어떻게 쉽게 해볼까요? 네. 그게 RE 질데이입니다. 네, RE 질데이. 이제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 안다는 게 굉장히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 힘들어 하시는 이유를 잘 봤더니요. 이 남이 아는 거를 나도 알아야 된다. 이러면 힘드세요. 네, 남이 아는 걸 내가 다 알 필요 없거든요. 네, 근데 남이 아는 것까지 내가 다 알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죠. 네, 두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본다 그러잖아요. 요걸 한번 좀 바꿔보세요. 그러니까 알긴 알되 이게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세한 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자세한 걸 내 머릿속에 넣으면요, 내 머리가 뽀개져요. 그냥 전체적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가고 있구나, 이런 정도만 보시라는 거죠.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은 굉장히 세세한 걸 알게 되죠. 네,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이 잘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헤드라인만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럼 헤드라인만 보시면 돼요. 네, 다 보지 마시고 그냥 전체적으로 헤드라인만 보시고 대충 이런 얘기구나, 이렇게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계속 그게 뭔지 추구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게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들, 남한테 관련된 것들 하지 마시고요. 나한테 관련된 것은 좀 자세히 보시라는 거죠. 네, 그것만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데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기는 합니다. 근데 뉴스를 보는데요, 저는 여러 개의 뉴스를 봅니다. 저는 이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국내 뉴스 2개 하고요, 또 영국 뉴스 하나, 미국 뉴스 2개, 일본 뉴스 하나, 그 다음에 중국 뉴스 하나, 이렇게 모두 6개인가 7개인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걸 다 보는데요, 다 합쳐도 30분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주로 헤드라인만 보거든요. 디테일은, 그러니까 자세한 건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알기를 하는 게요, 부담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알기, 이게 알리 질데이의 첫 번째입니다. 알기에서요, 나를 알기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나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남만 알게 되는데요, 나를 알려면은 사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알아야 돼요. 네, 우리는 이제 보통 이제 젊은이들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내 취향이 아니야, 내 타입이 아니야. 또 나이 들면은 이제는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는 이제는 만나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좀 반대로 해보세요. 나하고 다른 사람 만나는 거를 그래도 즐겨 해보시라는 거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남을 제대로 알면은요, 나를 제대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알기에 꼭 빠지지 않아야 될 게 나를 알기, 남을 통해서 나를 알기, 이것도 빼놓으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용하기와 즐기기죠. 네, 이용하기와 즐기기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닥터 유는 2가지 방법만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 방법이 여러분도 잘 아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으면은 일장일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누구나 하죠. 네? 내가 이제 A를 했다가 B를 한다든지, A 물건을 내가 사용하다가 B 물건을 사용한다든지, 그러면은 일장일단이 있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일장일단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장만 하시라는 거예요. 네, 일장일단 하지 마시고, 어떤 의미냐면은 A라는 물건에서 일장일단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단점은 보지 마세요. 장점만 보는 거예요. 장점만 이용하는 거거든요. 자, B라는 물건 또는 B라는 상황에서도 일단 하지 마시고 거기에 장점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일장 하지 말고 2장을 하는 법입니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쉽게 이용하고 훨씬 더 잘 즐기게 돼요. 우리가 이제 물건이나 상황이나 또 세상을 볼 때 주로 잘못된 점, 문제점, 이런 데 더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 이용하고 즐길 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모든 환경에는 반드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쁜 점에 주목하면은 나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놀이터를 가도 그래요. 놀이터 가면은 사람이 많다, 지저분하다, 이게 이제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은 못 즐기고 오시는 거죠. 놀이터 가서도 거기에 뭐 좋은 환경을 본다든지 다른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있는 걸 안 볼 수가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거에 꽂혀 있으니까 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나 또는 뭐 싫은 점이나 이런 것들은 안 보려고 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이용하고 즐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 질대의에서 대가 되겠죠. 대처하기. 나한테 직접적으로 오는 위험, 또는 위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요. 잘 살펴보시면은요. 피하기입니다. 피하기. 근데 참 희한하게요. 내가 피하기만 하면은요. 내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 위험하고 위해한 것들이요. 꼭 따라다녀요. 그럼 나한테만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피하기입니다. 그래서 대처하기의 첫 번째 방법은요. 피하기가 아니고 맞서기죠. 그러니까 자꾸 피하려고는 하지 말고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러한 게 오는데 어떻게 맞설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피하기 대신 맞서기만 해도 대처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걱정보다는 예측하고 대비하기. 우리가 이제 미래에 올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가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쁜 것이 생길 것이다. 미래에. 이거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게요. 내가 걱정하잖아요. 그럼 미래에 그 걱정한 일이 생겨요. 저는 그 반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생길 일에 좋은 일을 원해 보세요. 그렇다고 뭐 나쁜 일이 안 생긴다고 하는 건 아니죠. 근데 나쁜 일에 대해서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쁜 일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개요, 나쁜 일이 보면은 확률적으로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훨씬 더 흔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을 먼저 생각하시고 좋은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나쁜 일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대비를 해 놓으시라는 거죠. 이런 나쁜 일이 생길 땐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근데 걱정하면은 대비를 안 해 놓는 거거든요. 걱정만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 일이 벌어지면은 그 영향이, 그 피해가 굉장히 크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비했다가 그 정도는 뭐 이렇게 넘어갈래 라고 지나보세요. 얼마나 대처하기가 쉬운지. 이제 마지막 RE 질대의 마지막인 이롭게 하기입니다. 이롭게 하기. 이롭게 하기는 요 순서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 순서만 지키시면은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뭐냐면은 나부터 이롭게 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남이 힘들다, 남이 어렵다, 여기에 많이 주목을 해요. 그러다 보면 나를 자꾸 잊게 돼요. 그러면 남이 힘든 걸 보지 않으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기적이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세요. 그렇게 되나. 내가 희생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면은요, 결국은 그 남한테 해를 끼치게 돼요. 잘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순서만 바꾸라는 거거든요. 일단 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편안하잖아요. 그러면은 남을 이롭게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이게 순서만 바꾸시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하자는 건데 반대로 하면은 내가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남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이렇게 하라. 그럼 두 번째는 누구겠어요? 두 번째는 나한테 가까운 사람입니다. 내 가족, 내 친구를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제 여유가 되면은 그 다음 가까운 사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순탄하게 남을 모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상과 나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관계는 의존하기입니다. 내가 세상에 의존하는 거죠. 내가 의존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의존하니까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 나한테는 이롭습니다. 근데 세상은 꼭 해는 안 된다고 해도 그냥 제자리겠죠. 이게 1번 의존하기입니다. 2번 싫어하고 회피하기. 나는 나도 싫고 이 세상도 싫어. 이럴 때가 최악이겠죠. 나도 싫고 세상도 싫어. 그러면 내가 싫으니까 나한테 해롭게 되겠죠. 내가 세상을 싫어하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도 해가 됩니다. 세 번째가 해 끼치기입니다. 해를 끼친다는 건 나한테 이롭게 해를 끼친다는 거거든요. 나한테는 이롭고 세상한테는 해를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걸 빼앗는다든지 세상에 있는 남을 해한다든지 그래서 내 이익을 취하는 것이 해 끼치기입니다.
네 번째가 희생하며 이롭게 하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흔한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희생을 해요. 그러면서 남을 이롭게 하죠. 뭐 그게 가깝게는 가족을 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웃을 이롭게 한다든지 아니면 국가를 이롭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를 희생해서 국가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애국자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나는 회를 받게 되죠. 네. 자, 이런 형태가 있고요. 닥터 휴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이용하며 이롭게 하기. 네, 그래서 세상을 이용하면서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롭게 하기. 이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닥터 휴가 세상을 바라보라는 방법입니다. 그게 RE 진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